국방부 좌초 지점 해도. 어제 그 신문 천안함 좌초 해도에 그 사진이 오늘 또 다 안 보이냐? 어제는 보였는데. 천안함 좌초 지점 자기가 해군 나왔는데 좌초돼선 절대로 그렇게 두동강이 안 납니다. 좌초돼서 두동강 난 배들이 많다니까. 네가 해군 나온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국방부에서 받은 병역 맞췄다라는 증거라도 올려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여기 나오네. 어디 갔냐? 멀티캠. 여기 손가락 보이지? 최초 좌초라고 쓴 글자와 손가락 보이지? 이게 증거야. 이게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 사건 다음날 이 국방부에서 사건 다음날 그 유가족들 천안함 그 유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거야. 설명을 한 내용에 보면 여기가 최초 좌초 지점이다 라는 표시가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그 침몰 지점이 표시되어 있어. 이게 이미 그 증거 사진이 있다니까. 최초 좌초라고 딱 써있잖아. 이게 그 천안함 유족들이 국방부에서 설명한 해도 맞다라고 쓴 기사도 있어요. 이거 우리 그 신문에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다 나와. 지금 얘기하는 애들 너네 이런 거 좀 처음 보지? 좌초가 돼서는 배가 그렇게 찢어지지 않는다. 그 배가 찢어진 거 제주도 앞바다에서 제주도 앞바다에 좌초된 그 유조선 봐봐. 그렇게 찢어져 있어. 배가 찢어져. 배가 찢어진 배들이 많은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찢어지는 현상이 그게 굉장히 자주 있는 현상이래. 왜냐? 일반적으로 침몰 때 폭발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백색 성광을 봤다라는 사병이 있는데 천안함과 다른 데에서 백색 성광을 본 거야. 백색 성광을 봤다라는 그 증언한 사병은 위도가 틀려. 위치가 다른 데에서 백색 성광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원래 그러면 이제 배가 쪼개질 정도로 제트머시기로 공격을 했다며. 버블 제트로 공격을 해서 배가 쪼개질 정도면 엄청난 물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물기둥은 못 봤대. 물기둥은 못 보고 그냥 물방울이 얼굴에 몇 방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병은 있어. 그래서 이 버블 제트라는 것을 증명할, 그리고 버블 제트를 하고 이 천안함하고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정희 의원하고 몇 명이 가서 그걸 봤어. 그 무슨 DOD 영상이라든가 무슨 영상이라 그러지? TOD 영상이라든가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가 TOD 영상.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24시간 미국에서 위성으로 촬영을 했다고. 녹화를 하고 있고 우리 군부대에서도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그 주변을 녹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천안함이 정말로 북한에 공격을 받아서 버블제트로 파괴가 됐어. 그러면 그 영상이 남아있다는 거지. 남아있다는 거야.
그 남아있는 영상을 이정희가 봤다는 거야. 이정희 의원하고 그 당시에 몇 명의 의원이 들어가서 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없다고 그랬어. 사건 당시가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뻥을 치다가 결국은 그 영상이 나왔어요.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본 거야.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TOD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뭐가 없었다. 물기둥이 없었다는 거야. 그거 다 뉴스에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따 봐봐. 또 이렇게 나와.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얘네들의 그 댓글은 똑같아.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좌초가 돼서는 그렇게 배가 쪼개지지 않는다. 딱 두 마디로 지금까지 5년을 버티고 있어. 얘네들이 지금 5년 동안 얘기하는 게 딱 두 마디야.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좌초로는 배가 그렇게 쪼개지지 않는다. 좌초로 쪼개진 배를 영상으로 보여줘도 그냥 막 그런다. 아까부터 돌아가면서 그러잖아. 지금도 오늘 채팅창 한번 쭉 올라가 봐봐. 올라가면 딱 두 마디야.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그 다음에 자기가 해군 나왔는데 좌초돼서는 배가 그렇게 쪼개지지 않는다. 그래놓고 해군 어느 부대에서 했는지 증명하라 그러면 없어져. 싹 사라져. 그리고 다음 놈이 또 나와서 똑같이 그래. 길고 긴 설명한 다음에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좌초돼서 배가 쪼개지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좌초 지점 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좌초로 찢어진 배 모양 보여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걔네들 나가. 딴 놈이 또 들어와서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좌초가 돼서 그렇게 쪼개지지 않는다. 5년 동안 그래. 5년 동안. 저 새끼들은 진짜 붕어 대가리야. 붕어 대가리가 분명해. 붕어가 그런 다음에 그 어항 속을 돌면서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계속 돈 다음에 기억력이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저 새끼들 똑같이 질문해요. 딱 두 마디.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이거는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야.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못 냈고 박근혜 정부도 증거를 못 냈어. 그래놓고 믿지 않으면 너의 조국이 어디냐는 거야. 내 조국은 붕어 대가리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에 같이 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천안함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과학적인 반론들이 나왔어요. 그 영국에서 펴내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 잡지에, 과학 잡지라는 게 이게 보통 잡지가 아니야. 소위 영국에서 펴내는 그 과학 잡지는 확인이 된 논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만 실리는 논문이 그 과학 잡지야. 거기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은 잠수함과의 충돌이란 지진파를 연구한 박사들이 천안함 사건 당시 그 시간대에 소리를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130m 정도, 길이가 130m 정도 되는 잠수함과의 충돌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어. 그게 불과 1월 달이야. 1월 달에 그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국무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거야. 10억 원인가를 들여갖고 소송을 했어.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료를 다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거에 의하면 그 당시 천안함에 폭발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어뢰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냐고. 어뢰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냐고. 증거 좀 보자. 어뢰가 확실하다는 증거. 어뢰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 잠수함 충돌설이라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한준희의 죽음이야. 한준희의 죽음. 그 미국에서는 미국의 무슨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미국인이 나와가지고 그 천안함은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그 잠수함하고 충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 다만 한준희의 죽음 부분은 수상하다. 그건 조사가 더 돼야 된다.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한준희라는 사람이 죽은 게 천안함 그 수색을 하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준이라는 사람이 그래놓고 이제 그 한준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더라? 소위로 진급시키겠다고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 그 얘기 기억나요? 한준이라는 사람이 잠수활동을 했다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죽은 한준이를 소위로 진급시킨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 난리가 났잖아. 아무리 이명박이가 미필이라 해도 그렇지 준이를 소위로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냐. 쌩 난리가 났어. 그게 왜 그러냐. 이 준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위는 뭐야. 그 사관학교를 나오면 소위로 임관을 해. 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얻는 게 소위야. 그런데 그럼 준이는 뭐냐. 원래 계급상은 소위 밑에 준이야. 준이 밑에 뭐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준이 밑에 원사, 원사 밑에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준이 위가 소위는 맞지만 이게 레벨이 틀린 거야. 레벨이. 뭐냐 하면 이 준이는 하사부터 시작해서 하사관부터 시작을 해서 경험을 쌓아 중사가 되고 그 중사가 소위 분대를 이끄는 대장이잖아. 그 중사가 경력을 쌓아서 상사가 돼. 그럼 상사는 소위보다 사실 군대에서 먹어줘. 상사하고 소위가 싸우면 누구 편 들어? 상사 편 든다고. 부대가. 근데 그 상사보다 높은 게 누구야? 원사야. 그 원사보다도 높은 게 준이. 그지? 원사하고 준이가 바뀌었나? 하여튼 이 준이가 소위 직업군인 하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게 준이야. 그래서 가장 명예로운 그러니까는 직업군인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게 준이야. 그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 요거 내가 우리 군대 간 저기 조카한테도 확인했고 그 당시에 소위로 진급시킨다 해서 군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알아본 거야. 아유. 애국보수 아니야? 그래. 아니라고 생각되면 가서 군대 가서 물어보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 준이라는 게 소위 직업군인이 올라가는 최고인 거예요. 직업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인 거야. 그래서 사실 준이 정도 되면 그 군인 중에 가장 전문가인 거지. 군대를 가장 잘하는 그게 준이야. 그러면 준이는 사실 소위들이 상사한테 물어본다고. 소위들이 상사한테 물어보고 원사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 근데 그 원사보다도 높은 게 준인데 그런 준이를 소위로 진급시킨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다고. 군부대 진짜 전문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막 요동을 친 거야. 아무리 군대를 몰라도 그렇지. 군대를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원사가 더 높다. 미안해요. 원사가 더 높대. 준이는 대위도 함부로 못해. 준이는 대위도 그 준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주고 인정해주는 거라고. 맞지? 대위 소령 대령도 준이를 인정해준다고요. 예. 준이는 그러니까 맞아. 소령 중령도 준이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준이야. 그런데 그 준이한테 소위를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명박이 그 미필이었잖아. 원사 준이 맞아? 그러니까 그 원사하고 준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원사는 누구냐? 정말 그 상사를 하고 그거보다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든 그 사람들이 원사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네도 원사가 있는데 그 원사는 누가 할아버지래. 이 원사들이 이제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 원사들은 그 군인들이 들어오면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사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군대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딱 그 신임 사병이 들어오면 이놈이 어떤 놈이구나 이런 걸 그냥 눈치만 봐도 아는 그런 게 이제 원사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로 원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그 군인들이 원사인 거야.
근데 한준이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아주 베테랑, 굉장히 베테랑 군인이었고, 하여튼 군인들 중에 최고의 전문가가 준이란 말이야. 근데 좌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건 논점이 뭐냐? 그러니까 원사하고 준이는 어떻게 보면 계급의 높낮이를 따질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준이가 원사에 대해서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면 원사는 경험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원사들이 다 경력이 많아서 그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 근데 좌우지간 한준이는 나이로 따지면 그 늙은 나이가 아니었어. 그런데 이 한준이의 죽음이 발견된 지점이 문제야. 한준이의 죽음이 발견된 지점이 뭐냐면 천하람이 이제 선수 선미가 쪼개졌잖아. 선수 선미가 쪼개져가지고 이게 세 등분이다 두 등분이다 말이 많은데 하여튼 쪼개졌어. 그래서 쪼개진 그 두 개가 발견된 위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준이가 죽은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야. 배가 쪼개졌어. 선수 선미의 발견 위치가 이렇게 달라. 그런데 한준이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이 위치라고. 그러면 배가 쪼개져 있는데 왜 한준이는 여기 가서 뭐 했냐고. 거기서 뭐 했냐고. 그 지점에서 뭐 했냐고. 여기서 한준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계급상은 준이보다 소위가 높지만 아예 진로가 틀리다고. 진로가 틀려서 준이가 소위로 가는 일은 없다고. 준이 하던 사람이 소위하는 사람은 소위로 안 간다고. 소위들이 준이한테 함부로 못 대한다고. 가장 군 전문가라고 이 무식한 새끼들아. 아휴, 내가 니들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좌우지간 중요한 논점으로 들어가면 자, 이 선수 선미가 쪼개졌어. 근데 쪼개졌는데 그럼 쪼개진 게 왜 쪼개졌냐는 거야. 여기서 잠수함 충돌설이 나오는 거야. 잠수함 충돌설이. 그러니까 한번 좌초됐던 그 천안함이 원인을 알 수 없게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아무도 안 죽어. 근데 배를 빼. 그래갖고 깊은 바다로 나오다가 디디디디 뭔가에 부딪히고 배가 쪼개져. 그리고 이 어느 한 지점에서 한준이가 뭔가를 꺼냈다는 거야. 한준이가 입수했던 지점에서 그때 포착된 사진이 있었잖아. 뭔가 2m가량의 검은 물체를 꺼냈다. 2m가량의 검은 물체를 꺼내는 사진이 나왔어. 그리고 좌우지간 한준이의 사고 지점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이다. 그게 지금까지 미스테리야. 그게 왜 거기서 한준이가 죽었느냐, 거기서 뭘 찾았느냐, 이게 논점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게 그 당시에 지진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진파라는 게 뭐야? 그 당시에 그 천안함 주변에서 지진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충돌음이 있다라면 그 지진파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진파를 연구한 거야. 근데 지진파를 쫙 분석해 봤더니 약 130m짜리의 어떤 물체하고 천안함이 충돌을 했다. 충돌한 지진파가 포착이 된 거야. 그게 과학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영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에 그게 실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와 이론은 소위 미국의 학자들이 밝혀낸 어디에서 우리 정부가 들고 나온 그 물질은 폭발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진파 연구한 박사가 그러니까 영국의 박사랑 같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천안함은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130m짜리. 그럼 130m짜리 잠수함이면 그 소위 이야기하는 뭐 80톤, 90톤짜리 잠수함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최초의 좌초 지점이라는 저 증거 사진, 이런 것들이 증거라는 거야. 좌초 사고가 있었다라는. 좌초 사고 그 국방부 해명 지도, 그리고 좌초 신고 신고서, 그 다음에 해군작전사령부에도 올라간 보고서, 이게 객관적 증거이고, 그 좌초는 분명히 있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잠수함하고 부딪혔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이스라엘 잠수함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미군 잠수함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그 잠수함하고의 충돌이 2차 사고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뭐 내가 해군 나왔다라고 뻥친 애들아,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해군 장교 출신이야.
너 해군 장교 아니지? 신상철이라고 해군 장교 출신이면서 이 사람이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또 뭐랬더라? 해군 중령인가 출신이죠. 해군 중령 출신이고 그래 신해철 아니고 신상철. 아이 방송하지 말까? 재미없지?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사 준이 내가 맞는 거였지? 이씨 아까 막 원사가 준이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럼 왜 높다 그러냐 하면 원사는 경험으로 얻는 지위고 준이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는 그 분야의 베테랑이 준이가 되는 거라 나이로 보면 준이가 더 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원사를 원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거지 계급상은 준이가 높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준이보다 소위가 계급상은 높아. 그런데 소위는 장교종 말단이야. 사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임으로 오는 게 사관학교야. 실제로 군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사 중사들이 소위를 왕따시켜. 그래갖고 어떤 소위가 자살을 한 적도 있어. 부사관들하고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게 군부대는 사실 원사 상사 중사가 소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거야. 왜냐 그 뭐 상사나 중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 상사 말을 듣는다고 군부대가. 그래서 소위 그 부사관들한테 왕따 당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한 그 소위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군부대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그래서 소위가 함부로 원사나 준이를 그 막대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군부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는 거야. 계급상 소위가 높지만 준이한테 소위로 승진하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군대를 모르는 등신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좌우지간 천안함 문제는 방송을 하면 뭐해 그지? 이렇게 바보들이 와갖고 신해철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방송을 내가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이 지랄이지. 이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막 와서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이제 망치부인 방송 그냥 포기하라고.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좌초로는 찢어지지 않는다. 그 두 마디 하고 갈라고 저 지랄들이야. 난동질 하는 거죠. 얼마나 다급하겠어. 지금까지 논리적인 답변 안 나왔잖아. 어뢰 공격당했다라는 객관적 증거 나왔어요? 없어요.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증거는 전부 다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다 반론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 천안함의 진실은 밝혀져 있다? 밝혀지지 않았어. 천안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천안함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계속 진실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거 보여줄까? 그의 사고가 난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 3월 26일이야. 2010년 3월 26일에 처음 천안함 사고가 벌어졌어. 그래갖고 그로부터 15일 동안은 이명박과 미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미국의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무부인가 국방부인가? 미 국방부인가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천안함 내부의 원인 이외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게 먼저 나온 미군의 입장이야. 그 다음에 이명박도 천안함은 내부적인 선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조선일보에서 보름 동안 막 북한이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명박은 북한이 그랬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냐고 이명박을 계속 공격을 해. 15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 4월 중순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4월 5월이 가면서 뭐 북한이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 했더니 폭약이 발견됐대. 어느 날 4월인가 5월에 어느 날 폭약이 발견됐다. 폭약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야. 천안함에서. 그래가지고 건져 올린 천안함에서. 와 진짜 어디서 발견됐더니 굴뚝에서 발견됐대. 굴뚝 안에서 발견됐대. 그래서 얼만큼 발견됐대냐 했더니 100만 분의 0.1이 발견됐대. 그래가지고 그 폭약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날로 접혔어. 얼마나 발견됐냐고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 1번의 잉크가 솔벤트 블루 5인데 우리나라에 없다고 뻥쳤다가 그것도 가짜로 판명이 됐지.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쭉 주장을 했어. 정부에서. 그러더니 파란색 1번이 적혀있는 어뢰 추진체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북한이 여기 묻어있는 하얀색 물질이 천안함이랑 똑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 폭발물이다. 이게 그 폭발물이니까 북한이 그랬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어뢰 추진체의 모양이 정부가 주장했던 북한산 카다로그의 모양하고 달랐어. 그래서 그걸 영국인 기자가 지적을 해. 나중에 그 그림이 정부에서 이 어뢰 추진체가 여기에 사용된 거라고 했던 그림을 없애. 그림을 바꿔. 그리고 영국 기자가 또 물어봐. 그러면 그때 그 카탈로그를 보자. 카탈로그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 화학 물질인데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도 미군도 그 화학 물질 얘기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5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그때 공동으로 조사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호주하고 러시아하고 그 조사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1차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천안함의 실물을 보고 조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우리 정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검토만 해달라 그랬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2차 조사에만 참여했지 실제로 천안함의 실물의 조사를 못했다라고 그 당시 참가했던 그 연구 국가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미군이 중요한 건 여기서 미군의 입장이야. 처음에 15일 동안은 우리는 천안함 선체 문제 말고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4월 중순에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그 당시 힐러리가 그랬던가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그 휴전선 일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고 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북한이 그랬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어. 5월 달에. 그래서 미군도 정말 북한 탓이라고 인정하는구나라고 다 알았어 우리가. 그래서 유엔 장관회의인가에서 북한이 그랬다는 표현이 나와.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의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확인이 됐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이 그랬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 없다. 그게 9월 달인가에 나온 입장이야. 찾아봐. 미국의 국무부 이게 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내가 아는 거야. 미국의 공식 입장이 최종 입장이 뭐냐면 우리는 남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발표가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 그게 미 국무부 차관의 공식 입장이야. 그러면 왜 미국이 중간에 마치 북한이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 국방부랑 붙어 다니면서 왜 그랬냐? 그때가 미국의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그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를 일본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추방하는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그해 2010년 5월 26일인가가 오키나와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정하는 날이었던 거야. 그 앞에 한 달 동안 미국이 북한이 그랬다는 식으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오키나와에서 나가라 못하게 북한이 막 공격적인 존재라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의 입장이 처음에 천안함 내부 원인이다. 중간에 남한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맨 마지막 최종적인 입장은 오키나와에서 빠지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인 입장은 우리는 북한이 그랬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야.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았다. 아니야. 유엔의 장관회의인가에서만 그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나머지 아시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이란 단어가 안 나와. 선언문에. 북한이라고 단정을 못한 거야. 국제기구에서. 유엔 장관회의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를 그러니까 발표한 다음 날인가 그 회의가 열려. 그래서 남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발표를 한 거야. 근데 그로부터 한 달인가 뒤에 열린 아시아 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북한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끝나서 그해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딱 끝나. 그러자 3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천안함으로 도배를 했던 기사가 6월 2일 이후에는 기사가 확 줄어요. 기사가 확 사라져. 그러더니 급기야 무슨 얘기가 나와? 정몽준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어. 당대표. 그런데 이 한나라당 당대표인 정몽준이 천안함 이제 덮자. 그런 발표를 해. 그게 언제였냐면 요건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 그때 뉴스를 찾아야 돼. 그때 뉴스. 야, 이 뉴스 검색도 안 되게 나와 있네. 천안함 사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뉴스 더보기. 옛날에는 뉴스 검색을 하면 내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잖아. 여기다. 어렵네. 직접 입력 2010년 0602부터 2010년 12/31까지 적용. 야, 원글이. 진짜 검색 어렵게 해놨다.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데일리한 기사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없앴구만. 여기 나온다. 이게 2010년 9월이야. 2010년 9월 15일에 이 그 정몽준이가 그 당시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천안함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야당이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 그런데 정몽준이 그만 덮자.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덮자. 이게 2010년 9월 15일 사건이야. 그 당시에 6월 2일에 지방선거 때까지 천안함을 모든 뉴스의 중심으로 했던 언론이 6월 2일이 딱 되니까 갑자기 천안함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그러면서 뭐 했는 줄 알아? 타진요 뉴스로 덮어버리고 천안함 얘기가 뜸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정몽준이 9월 달에 가서 천안함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덮자. 요게 그 내용인가요? 그랬다니까? 그래놓고 지금까지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하면
북한이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냐. 좌초에서는 그렇게 여기다. 고마워요. 정몽준, 천안함 덮고 잊어버리는 게 어떠냐. 9월 15일 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몽준이가 발표했다고.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뉴스 검색으로 잘 안 나와. 덮자라고 그래서 그랬나? 이 천안함을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한 거야.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그랬다는 식으로 그걸 막 떠든 거야. 그런데 이제 6월 2일에 5월 25일인가? 이명박 왜 그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발표한 날, 그게 지방선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래.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일주일 전인가에 이명박이 저벅저벅 전쟁기념관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랬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전쟁도 불사한다 그래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때 어떤 팟캐스트 하는 아줌마가 그래, 만약에 천안함이 북한이 그랬다고 치자. 그렇다고 전쟁도 불사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주장했던 게, 내가 아니라 그 아줌마가 주장한 게 뭐야? 전쟁이냐 평화냐? 그래,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걸 거부할 수는 없고, 자, 그럼 북한 탓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원하면 1번을 찍고 평화를 원하면 2번을 찍자. 그 아줌마가 그랬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때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후보가 전쟁이냐 평화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전쟁을 원하시면 1번을, 평화를 원하시면 2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한명숙과 오세훈이 22% 차이가 난다. 지지율이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22%가 높다. 아니다, 17%가 높다. 최소 17%에서 22%가 오세훈이 한명숙을 압도한다고 그때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뉴스도 찾아보면 나와. 근데 막상 까보니까 1% 차이가 안 났어. 1% 차이가 안 났어. 그 아줌마가 여기 있잖아. 그 아줌마가 여기 있잖아. 폭침 맞잖아요. 폭침의 증거가 없다고. 지금 폭침의 증거가 없으니까 정몽준이 천안함 덮고 잊어버리자고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폭침의 증거에 대해서 야당들이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자. 정부 발표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를 막 나섰더니 이제 그만 덮고 잊어버리는 게 어떠냐 그랬다니까. 그게 2010년 9월 15일의 일이야. 천안함이 오늘 5주기예요. 무려 46명의 우리의 죄 없는 장병들이 원인 불명의 사고로 죽어갔어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이 어뢰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했던 모든 내용이 이미 뒤집어진 상태야. 즉 정부의 발표를 밑받침할 근거는 모두 사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딱 두 마디예요. 천안함을 북한이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냐. 좌초에서는 그렇게 안 찢어진다. 그 두 마디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고마워요. 추천합시다를 계속 외쳐줘서. 근데 똑같은 말 3번 하면 강퇴야. 우리의 장병들이 무슨 사고로 사망했는지 우리는 알고 싶은 거야.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알고 싶은 거라고. 왜 천안함은 쪼개졌고 그 정말로 잠수함하고의 충돌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왜 좌초가 됐는데 그 배를 깊은 바다로 가지고 간 거야. 그리고 한준이는 왜 거기서 죽은 거야.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은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좌초의 증거는 분명히 있다고. 좌초의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좌초 이후에 두 번째 사고가 있었던 거야. 그게 정부의 발표대로 어뢰 공격인지 아니면 130m짜리 잠수함과의 충돌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천안함의 진실은 밝혀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천안함이 북한이 그랬다라고 정부에다가 발표를 하고 강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종북 세력이래. 그런데 나는
북한 탓이라고 그러는 게 더 종북 세력 같아. 왜냐?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의 잠수함 공격 능력은 세계 최고다. 이게 일본군에서 나온 얘기야. 일본군 자위대에서.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의 해군은 밥통이다. 러시아 해군 예비역이 얘기한 거야.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남한의 해군이 밥통이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국제적인 조롱을 받았어. 누가 더 종북이냐? 누가 더 북한을 더 숭상하는 거냐? 무엇보다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는 없으면서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라고 묻고 있는 정부. 그럼 증거를 내놔봐. 북한이 그랬다는 딱 부러진 과학적 증거를 내놓든가 아니면 재조사를 하자고 인정을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외치면서 얘네들의 주장이 늘 웃겨. 우리 남한 군대는 북한 군을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정확히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군대 정신교육에서 남한의 군인들이 북한의 군인을 1대1로 붙으면 못 이긴다. 그렇게 가르쳤대. 그 다음에 남한의 군대가 북한의 무기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못 이긴다. 그렇게 가르쳤대. 그래서 미군 부대가 필요한 거라고. 우리 남한의 첨단 무기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대. 근데 북한의 무기들은 6.25 때 쓰던 거래. 50년, 60년 된 무기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남한에 있는 첨단 무기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야. 어떤 논리적 모순이냐? 지금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첨단 무기 관리하는 거야. 뭐라고? 남한의 군대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근데 주한미군이 하는 일이 그 첨단 무기 관리하는 애들이라고. 첨단 무기를 관리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거야. 뭐가 또 그건 아님이야.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지 말고 아닌 근거들을 갖고 와봐. 그래서 이 첨단 무기를 관리하기 위해 있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북한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야. 북한을 숭상해.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그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그거 한번 찾아봐. 북한이 그 어뢰를 타고 왔대. 인간 어뢰를 타고 왔다면서 그때 조선일보였나? 디지털 조선이었나? 막 그 타이즈를 온몸에 쫙 입고 그리고 막 어뢰를 딱 앞대가리를 들고 오빠 달려 자세로 어뢰를 타고 와서 똥꼬 불질러갖고 어뢰를 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어. 천안함 사고 나고 한 일주일인가 뭐 한 달인가 뒤에 천안함 그 진도 앞바다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북한에서 레이저를 쐈다는 거야. 미국도 아직 실용화 못한 레이저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북한은 어떤 존재냐고. 재래식 무기밖에 없다는 북한에 언제 레이저 무기가 들어갔냔 말이야. 이것들은요, 북한을 거의 신성시해. 신처럼 숭배해. 못하는 게 없어. 북한 전능론이야. 북한 전능론. 북한은 전지전능해.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도 앞바다가 어딘지 몰랐던 거야, 이 기사를 쓴 등신들이. 이게 저 38선 북쪽에서, 휴전선 북쪽에서 진도 앞바다로 레이저를 쏘면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레이저가 포물선으로 가냐? 레이저가 포물선으로 가? 아, 나 진짜 이 꼴통 새끼들 진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GOP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GOP인가 GP인가 그 총격 사고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피격이라 그랬어. 피격. 북한군이 GOP인가 GP에다가 총을 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DMZ 안에 있는 게 아니라 DMZ 밖에 있는 초소였어. DMZ 밖에 있는 초소에 그래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나이퍼는 2km로 쏜다고. 스나이퍼는 2km로 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게 DMZ가 뭐예요?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의 2km가 DMZ야. 비무장지대. 그리고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초소에 사병 여러 명이 총 맞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총기 사고, 안에서 총질한 건데, 그걸 북한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휴전선 북쪽에서 2km 바깥에 있는 북한의 스나이퍼가 2km 바깥쪽에 있는 그 초소의 구멍 속으로 총을 쏴가지고 여러 명을 동시에 죽였다는 거야. 북한군은 못하는 게 없어. 쟤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군을 다 인정하면요, 내가 볼 때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북한군만 있으면 돼.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북한군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니까. 우린 다 이길 수 있어. 좀비가 쳐들어와도 북한군은 다 이기고,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북한군은 다 이겨. 포물선으로 가는 레이저도 있고, 우리는 북한군은 2km 밖에서 그 조그만 2km 바깥에 있는 초소 안으로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스나이퍼들도 많고, 무엇보다 북한의 이 사이버 전사들 얼마나 대단하냐. 북한은 인터넷이 없대잖아. 이제 그 중국 선양에 있는 IP 몇 개를 빌려 쓴대.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은 인터넷도 안 되는 나라에서 중국에서 빌린 IP 몇 개로 남한의 모든 관공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미국의 NSA도 두려워하는 부대야. 미국의 이 북한의 뭐라 그러냐, 북한의 사이버 전투력은 와, 우리 정부에서 이게 북한의 작품이라고 이제 몇 번 발표를 했단 말이야. 북한의 IP가 2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IP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해킹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IP 전문가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에 그 해킹 사고가 일어났던 그 IP를 중국에다가 외교적으로 차단 요청도 안 하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그 IP로 또 해킹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들은 그냥 넋놓고 당한 거냐. 그러니까 그 며칠 뒤에 북한이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기사가 또 나와. 예. 막 대대적으로 텔레비전에 막 나와. 북한의 소행이다. 이번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루 종일 채널A TV조선에 외쳐. 근데 이제 그 보안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 그럼 우리 정부는 2년 전에 그 북한에서 해킹한 IP를 그냥 뒀단 얘기냐? 2년 전에 당한 IP로 또 해킹 당했는데 또 당했단 얘기냐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인터넷 신문으로만 그 종편에서는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북한이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나와. 예. 대한민국의 진짜 종북 세력이 누구냐? 진짜 순북 세력이 누구냐고. 북한은 전지전능하고 못하는 게 없고, 북한이 그랬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라고 믿으라고 주장하는 너네들이 그 순북주의자들 아니야? 북한 숭상주의자들? 북한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북한이 없으면 할아버지들의 표를 얻을 수 없는 너희들 아니야? 천안함 5주기. 우리는 아직 46명의 죽거나 실종된 해병들의 사망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망 원인을 묻지도 말래요. 묻는 것 자체가 니네 조국이 어디냐는 거야. 우리 조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진실의 방향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진실이 무엇인지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합리적인 대한민국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가 보지? 자, 여기까지 해서 천안함 특집 보내드렸고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진짜 북한을 숭상하는 것들이 말이야.
북한에다가 황금 동파 선물하고 김정일이 참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우리나라 종북 세력이래. 씨발.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노래 하나 듣고. 자, 지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녹화가 중간에 끊었어야 됐는데. 네.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2,801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님들은 오늘 밤 세이불에 설사하실 겁니다. 예. 옷 갈아입은 다음에 설사하실 겁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하트로 나와가지고 강퇴됐다는 분이 블랙을 풀어달라는 쪽지를 보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에 걸린 분들, 예, 블랙리스트에 걸린 분들은요, 뭐 다른 데다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쪽지 보낸 아이디를 긁어가지고 블랙리스트에다 붙여서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고 블랙리스트에 걸린 분들은요,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를 보내시면 돼요. 아프리카 쪽지는 어디서 보내는 건데요? 예. 아프리카에 딱 들어가면 아프리카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잖아요. 로그인을 하면 뭐가 나와? 쪽지라고 나와요. 이 쪽지를 누르고 저의 아이디인 GTV7을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의 개인 방송으로 오시면 여기 쭉 게시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눌러. 그러면 방송국 구경가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로그 아웃을 한 상태라면 예. 내 거라서 안 되나 봐. 여기서 내 아이디를 누르면 쪽지 보내기가 떠요. 예, 망치부인 이름을 누르시면 쪽지 보내기가 떠요. 그러면 이걸로 쪽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예. 예. 어제 문재인이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이 언론사들은 거짓말한 거죠. 폭침이라고 인정한 게 주제가 아니라 정말로 천안함이 폭침이라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그게 주제였다. 그런데 문재인이 천안함을 폭침이라고 인정했다고 밤새 퍼돌린 새끼들, 그것들은 누굴까요? 예.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까요? 궁금한 일입니다. 무조건 문재인을 일단 까고 보려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그 경남 도의회 엄마들, 이건가? 먼저 이분이 홍준표 도지사 면상에다 욕을 퍼붓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좀 참고 우리 심정을 글로 몇 자 써왔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둘, 유치원생 키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언니는 초등학생 3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급식비가 20만 원은 좋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편 머리가 시원찮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빠듯한 살림에 솔직히 20만 원
참 부담스럽습니다. 출산이 애국이라 하더니 애국자에게 돌아오는 건 급식비 부담입니다. 경남만 급식 예산 0원입니다. 경남도민이 세금을 덜 냈습니까? 경남도민이 죄인입니까? 네, 죄라면 새누리당 텃밭에 사는 것이 죄입니다. 도지사 발목 뽑은 것이 죄라면 죄이겠지요. 처음엔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하겠다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급식에 쓸 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급조된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무상급식 지원하고도 경남도의 빚을 6천억인가 갚으셨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쓰지 않고 남은 예산도 1조 2천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으라 하십니까? 오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을 의결하실 도의원님들, 평소 회의 끝나면 식사하러 가시죠. 본인들 돈 내지 않고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요. 앞으로 재산금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 재산을 가지신 분은 돈을 내고 드시고 기준 이하는 그냥 드십시오. 제 말이 억지입니까? 학교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며 돈을 내고 밥을 먹든지 가난을 증명하고 밥을 먹으랍니다. 이것이 도지사님 논리입니다. 도의회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은 어른들에게 주민들도 밥 주기 싫습니다. 식대도 업무 추진비도 모두 반납하세요. 우리 학부모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지사님이 빵을 빼시든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포화관사 신축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화 보시는 도지사님, 간담회 한 끼 밥값에 1년에 20만 원 쓰면서 아이들 밥값을 아까워하는 그런 한 달에 20만 원. 홍준표 같은 도지사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도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경남의 학부모님들, 분노한 학부모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도대에서 학부모 송미량, 윤정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뭐합니까? 선거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거기 도의원들 다 새누리당이야. 도의원들 다 새누리당이고 도지사도 새누리당이고 다음에 또 새누리당이 돼. 맨날 시위하면 뭐하냐고.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네, 관악구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오늘 밖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대표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18일 이곳 대학동에서 한 청년, 25된 한 청년이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통장 잔고가 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연명하던 이 청년은 생활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조문을 하셨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많은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많은 얘기들 하셨는데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권 3년 되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택 20만호 건설 대선 때 약속하셨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만들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2년간 뭐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실포세대다, 이태백이다, 청년들 요즘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해서 불리는 이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 방음시설 아니면 뭐 주차난 시설 개선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2012년 대선 당시에 대학동과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거주 청년들 수백 명에게 여론조사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각 정당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은 답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뭐 아까 나왔던 원룸의 화재 문제나 이런 것들 기사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몰랐던 거 아닐 텐데 이제 와서 고치겠다 얘기하는 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그런 원룸 문제, 시설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셨으면 왜 고치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찰들로 보좌관으로 불러놓고 밖에는 청년들 이렇게 담쌓아가면서 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인지 리얼 청춘 무대라고 써붙였는데 이것이 정말 청춘 무대라고 하는 취지에 걸맞는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청년들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18일날 자살한 청년들의 죽음과 21일날 20대 4명이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런 아픔들 과연 지금의 집권 여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는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쫙 퍼진 다음에 종편에서 뭐라고 한지 알죠? 이렇게 새누리당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저 영상이 엄청 퍼졌어. 그게 두 가지 영상이, 그러니까 김무성한테 뭐 돌직구를 날린 청년 영상, 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욕하는 거하고 동시에 지난밤에 쫙 퍼졌단 말이야. 어제 그제 쫙 퍼졌단 말이야. 그런데 저 영상을 보고 새누리당한테 똥 씹은 표정 하면서 막 좋다고 돌렸잖아. 그런데 이걸 돌린 애들이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새누리당이 청년들하고 소통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돌린 거야.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지금 새누리당이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막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새누리당한테 뭐 한 방 먹이는 영상이라고 신난다고 돌렸죠. 같이 덩달아서.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해도 묵묵히 듣고 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대범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홍보하고 있어. 참 대단한 대단한 그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세월호 천안함 5년에 대해서 다뤘나봐요. 그죠? 조금 길지만 한번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합조단은 의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도 없이 백색 물질들을 폭발해서 나온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했습니다. 의뢰 추진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는 합조단이 엉터리 데이터를 근거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 의뢰로 지목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국제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국제합동조사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조사팀이었고 그 팀장은 에클스 장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추적해온 안수명 박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에클스 장군의 이메일을 공개받았습니다. 에클스의 이메일을 보면 4월 15일 한미를 인양하자마자 수중 폭발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무기가 천안함에 근접해서 터진 것이지 함체에 접촉해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지만 배 왼쪽의 용골 깊이나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함체가 변형된 것을 볼 때
1에서 3m 정도 이내에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군 중장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어뢰라고 생각하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과 나는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봐. 그 뒤 미국 팀은 수중 폭발을 일으킨 무기가 어느 정도의 폭약량을 가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국 팀이 활용한 단서는 버블주기 1.1초였습니다. 버블주기란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폭발 에너지가 클수록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버블 주기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버블 주기를 알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폭약이 터졌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팀은 물속에서 생긴 버블의 주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에클스는 백령도에서 관측된 공중 음파에서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백령도에서는 1.1초 차이로 2개의 공중 음파가 관측됐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것은 폭발 당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버블이 허물어질 때 나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버블 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 팀은 버블 주기 1.1초를 공식에 대입해서 천안함 및 9m에서 TNT 250kg의 폭약이 터졌을 것이라고 분석해냈습니다. 에클스는 이때 사실상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어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폭약량이 아주 작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터져 피해를 줄 만큼 아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약량 250kg의 전형적인 중어뢰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진 수심은 456에서 10m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 크기의 폭약량을 가진 무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 팀은 이 분석으로 버블주기 1.1에서 250kg의 폭약량을 가진 어뢰가 공격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은 조사단 전체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일어나는 버블 현상이 음파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버블이 허물어질 때의 소리까지 공중으로 나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지진 전문가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음파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버블이 생기다 터지고 그러는 거는. 그게 물속에서 생기는 현상을 대기로 그게 와서 대기에 잰 거는 뭐냐면 소리가 음파가 와서 기록된 거라고 음파가. 음파가 그게 전혀 그것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그거는.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공중 음파가 아니라 지진파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합조단의 버블 주기보다 짧은 0.99초의 버블 주기를 분석해냈고 이에 따라 136kg의 기뢰가 수심 8m에서 터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중 음파를 관측한 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맨 처음 버블 주기가 1.1초라고 추정한 것은 지자연이었습니다. 공중 음파의 이 꼭지 이게 두 번 기록된 1.1초 차이로 된 거. 예. 이거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버블 주기는 요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 요거는 이 두 개 파형이 연속된 거를. 천안함 사건 당시 지진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음파에서 버블 주기 1.1초를 도출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도출한 전례가 세계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이 박사는 수중 폭발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제 질문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전에 예. 많은 이론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실험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희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그 공중 음파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논문, 네. 예, 그 논문들이 사례는 없어요. 없다면서요? 예, 그 사례는 없어요. 근데 외국에도 없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해보신 적이 없고 네. 그러면 1.1초에 기반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중 폭발을 해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다. 그거는 하나의 안이에요. 예, 하나의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만난 전문가들은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계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이제 버블이 물속에서 살아있을 때 수축 팽창하는 이거가 에너지가 땅바닥에 바다 밑바닥에 전달되면서 지진파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음파 관측기에는 이 버블 주기가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버블 주기를 계산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 결국 박사와 보고서가 함께 가라앉는 지자연에서 거야. 버블 주기 문제에 관여한 연구원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해상에서 수중에서의 그런 복잡한 현상을 저희가 계속 해왔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드릴 텐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진계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관측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소개, 우리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하는 건 확정적으로 그건 버블 펄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지자연은 이처럼 부족한 근거로 버블 주기 1.1과 폭발량 260kg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합조단 쪽이 알려주신 건가요? 합조단 쪽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고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알려주셨습니까?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보기관에다가 이제 그 1.1초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정원회가 알려줬던 얘기구만.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일단 버블 주기는 1.1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260kg이라고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제 기억이 260kg. 뭐가 밝혀졌어 지금. 수심 보고서가 가짜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데 왜 분란이야. 폭발력이 260kg쯤 될 거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정한 버블 주기 1.1초, 폭약량 260kg은 미군 조사팀을 거쳐 1.1초에 250kg으로 바뀝니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잔해를 건져 올립니다. 합조단이 북한 어뢰라고 판단한 이 어뢰의 폭약량은 고성능 폭약 250kg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필요 없다니까 쟤네는. 아무리 이렇게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이론을 들어 설명해줘도 필요 없어. 다 밝혀줬잖아.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어. 좌초대산 배가 안 쪼개진다니까. 그걸로 끝이야. 저들은 백날 설명해줘도 절대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려니 해야죠 뭐. 네. 백날 설명을 해줘도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알아들어버리면 이제, 죽음을 못 받는지, 월급을 못 받는지. 자, 그래서 천안함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벌써 5시가 넘었네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오늘 그 문재인 이야기하고 김무성 이야기 그리고 천안함 이야기를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어제부터 새로 생긴 코너죠. 예, 그 제보 전화나 혹은 어떤 행사 홍보나 또는 그 방송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예, 자, 지금 망치부인의 방송 전화는 다 아시죠?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메인 화면으로 가면 나옵니다. 010-2294-2016.
보통은 이제 제가 문자만 받는데요. 예, 이렇게 매일 5시부터 5시 반 사이, 예,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는 제가 이제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좋고, 또는 제보도 좋고, 행사 홍보도 좋지만, 장난 전화를 하신 분들은 고소합니다. 예. 자, 이제, 전화, 선착순이니까, 주세요. 아니, 잠깐만. 예.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망치 부인에게 전화하실 수 있는 번호는 010-2294-2016. 예. 장난 전화는 고소장이 날아갈 테니까 각오들 하시고. 예. 자. 아무도 전화 안 하나? 네. 전화가 왔어요. 예. 이거 봐. 또 끊었지? 그 8169 장난 전화 한 거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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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치 부인입니다. 예? 망치 부인입니다. 영현의 집 아닌가요? 지금 장난 전화한 거죠? 예, 고소할게요. 예. 3050 고소 대상. 예, 오케이. 자, 다음 전화를 받습니다. 예. 장난 전화는 제가 무조건 고소한다 그랬죠? 예.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3050이 내 방송을 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얘는 이제 바로 고소 대상이 되는 거죠.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는 아이디가 역전 막걸리로 청취하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역전 막걸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답답한데, 쟤네들은 왜 저 종북론 하나 갖고만 밀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 종북론 하나 갖고만 밀고 늘어진다고요. 종북? 네. 뭐,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지금까지 그렇죠. 종북 빨갱이 말고는 집권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제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진화로 조금 어긋난 얘기하면 빨갱이라는 소리만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론적으로 좀 신문 뭐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예. 이래도 걔네들 끄떡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봤자 뭐 못 들은 척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모르는 분야라 그걸 왜 신경 쓰냐, 빨갱이들 얘기를 왜 듣고 사냐 이런 쪽이죠. 예. 종편의 힘인가?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정치 형태는 국민의 수준을 네. 반영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네가 종북하면서 세금을 왜 걷냐 이거예요. 세금도 받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동떨어뜨려 놓든가. 그래야지 왜 세금 거짓말 뺏어먹을 건 다 뺏어먹으면서 사람 색깔론을 그렇게 분리를 하냐고요.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제보 전화도 아니고 행사 홍보도 아니고 궁금한 점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이제 본인의 의견 개진이신 거군요. 예. 그럼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 색깔론이나 종북론에 빠져갖고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신 우리 역전 막걸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조금 아까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근거가 없어요? 업무방해지. 이거 업무방해예요? 예, 업무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또 전화했는데, 우리 방송 시청자라는 이 번호로 우리 방송 아이디로 회원 기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방송 시청자로 이거 추천한 사람들 지금 다 뜬단 말이야. 그럼 얘 우리 방송 시청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건 업무방해로 고소가 됩니다. 뭐 고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어. 자,
다음 전화 예 받을게요. 예. 그 3050은 3050은 그 조금 아까 장난 전화했었던 거잖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지금 이거 봐. 계속해서 장난 전화하고 있는데 당신 고소할 거야. 계속해서 지금 전화 계속하면서 아니라고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잠깐만. 취소하고 이 번호를 수신 차단. 네. 고소장에 날라가야 정신 차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끊었어. 예. 자. 다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받습니다. 자, 이제 시간 12분 남았어요. 예, 정상인에게서 전화가 올 때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네, 바꿔드릴게요. 예, 어떤 전화 하신 건가요? 제보 전화, 행사 홍보, 궁금한 점, 어떤 내용이죠? 그냥, 제가 하소연 좀 하려고요. 하소연이요? 예. 무슨 하소연이요? 제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명치부님. 네.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예. 복지 예산도 그렇고, 너무,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세금들을 다 걷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냥 복지사들이나 복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너무 적은 월급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좀, 그러네요. 그냥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복지사 월급이 굉장히 작죠?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130인데, 130.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가면은 이제 118만 원. 118만 원. 그러니까 실소득은 그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예, 8시간이요. 일주일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 며칠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월요일부터 이제 격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또 일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이번 주는 또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8시간씩 5일이면 주 40시간 근무하고 118만 원이 실소득이다. 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최저임금은 받는 건가요? 네, 최저임금은 받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만 딱 해서 받는구나. 그렇게 돈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뭐 보조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식으로 이렇게 놀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물어보면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각박하다고, 월급이 너무 적다고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는 게 어렵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집은 지금 이제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어디야? 제 여자친구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얹혀 살고 있어요.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생활비는 누가 내요? 예, 제가 어머님께서 이제 다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20만 원씩 이제 꼬박꼬박 이제 드리죠. 20만 원만 내고 얹혀 사는구나. 예. 그러면 한 98만 원 정도로 한 달 생활하는데 어렵다. 그 98만 원을 혼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생활비를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공동 생활비로 98만 원 정도를 둘이 쓰고 있다. 예. 둘이 쓰기에는 참 돈이 좀 적죠. 예. 그죠. 그래서 사는 게 어렵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럼 98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뭐 차 타고 다니고, 그죠? 차비하고, 그 다음에
식비 같은 네. 경우도 나가서 점심 먹고 뭐 또는 저녁 먹고 이런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해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이게- 형편없는 돈이네. 그죠? 예. 그러면 그 만약에 이 사회복지사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면 좀 월급이 올라가나요? 예? 결혼을 하면 월급이 좀 올라가나요? 결혼하면요? 응, 결혼을 아니요. 하시면 호봉제여가지고 이게 이러고 이렇게 호봉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봉제로. 그러면 그 한 복지기관에서 오래 근무해야 그건 월급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이제 제가 이제 광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서울 쪽에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월급이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광주는 아예 그냥 아예 적게 받는데 그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랑은 또 이제 하는 얘기가 140만 원, 140에서 145만 원인가 그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14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은 방값이 비싸니까, 방값과 생활비가 비싸니까. 예, 그죠? 그렇죠. 한 사람 생활비가 100만 원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45만 원 받아봤자 사실 그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요.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좀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이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이냐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무원은 아니죠? 예, 사회복지사 공무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어디야? 그러니까 뭐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가시면 이제 사회복지 담당 구역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그냥 자격, 여기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아서 그런 이제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일해주는. 혹시 뭐 똥오줌 기저귀도 갈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하시고, 이제 뭐 레크레이션하고 그 심리적인 돌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마치 이렇게 성직처럼 그 무료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죠? 그럼 의사도 뭐 월급 주지 말아야지 뭐. 성스러운 일인데. 그죠? 의사한테 월급 주는 건, 높은 월급 주는 건 당연하고, 사회복지사한테는 그 최저임금만 받는 게 당연하다. 굉장히 이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일종의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심리치료의 기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제 뭐, 그 하소연을 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시청자들한테?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화 줘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고령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에 맞게끔 사회복지사를 대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보세요? 네. 네네. 네, 바꿔드릴게요. 자, 서울 사는 22살 시청자님,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하려고 전화. 네. 근데 딱히 오늘 방송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네네, 상관없습니다. 예, 다만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질문은 1분으로 해주세요. 예. 3분 안에 답변할 수 있게. 막칠부인님께서 네. 그 누진세 관련 얘기하실 때 네. 우리나라에 누진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전기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소득세도 누진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실제로 네. 이렇게 누진율이 많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2천만 원, 연봉 2천에서 4천만 원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제일 많다고. 그리고 도리어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낮다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누진율이 적용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형식적으로는 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형식적으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예,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군 장비하고 대한민국 군 장비로 수중 음파 탐지기로 북한 잠수함 접근하는 거 탐지기 능력이 없나요?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 세계 뭐라는 얘기지? 문자를 보내셨는데. 예. 자, 이 전화 2분 남았으니까 마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비례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누구라고요? 여보세요? 예, 천안함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천안함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요? 예. 예, 어떤 질문이십니까? 예, 물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에서 재조사는 당연히 예, 언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더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질문드린 건데 네. 네이처 과학기에서는 예전에 몇 달 전에 이하학적인 제3의 물체가 충돌해서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요. 예, 그 전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예,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내용이? 네. 네이처에서 제3의 물질의 가능성을 얘기한 게 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좌초가 있었던 건 맞다. 그러나 좌초 때문에 침몰한 건 아니다. 좌초 지점에서 배를 이유 없이 끌고 깊은 바다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좌초된 배를 일단 그 충격을 먹어서 침수가 되는 배를 깊은 바다로 가서 피로 파괴로 침수됐을 것이다. 배가 쪼개졌을 것이다라가 저의 추측이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 잠수함 충돌설 요것도 지진파 분석한 박사님이 밝히신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뢰가 폭발해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설치한 기뢰가 폭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진실이 밝혀진 건 없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 전화기가 지금 스피커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죠? 스피커폰 목소리가 지금 전혀 안 들리시죠? 전화를 받습니다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겠네.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 세계 첨단 수준이 그런 말이 되네요. 도올 선생님 침몰 분석하는 동영상 봤어요. 예, 지금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전화 시간 끝났어요. 예, 그 5시 반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문자를 읽어드리고 있는 시간이라 예, 일단 전화 통화는 끝났습니다. 네, 제가 그 전화 통화를 5시 반까지만 받기로 했고 예, 아까 그 장난 전화를 계속해서 건 사람 때문에 안타깝지만 오늘 전화는 두 분 받은 걸로 예, 맨 처음에 역전 막걸리님 그 다음에 그 광주의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하신 분 그래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게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통화 중이네요. 저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통화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억울함을 그 얘기하는 전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도올 선생님 천안함 침몰 분석하는 동영상 봤어요. 침몰 당시 왜 발견 못하냐고 말하던데요. 뭐가 뭔지 천안함 뿅 쏘고 돌아갈 때 왜 발견 못했는지 아니면 전쟁 날까 두려워서 그냥 보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그니까는 정부에서 몰랐다는 거잖아. 정부에서 이 잠수함이 쏘고 도망가는 걸 몰랐다. 이게 공식 발표야. 그리고 나중에 추정한 거지. 추정해서 이제 북한 잠수함이 쏘고 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일단 오늘 그 전화를 합시다는 저기 뭐예요. 그 중간에 띨띨하게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모르는 바보 새끼 때문에 방송에 좀 방해가 있었고요. 얘는 고소 조치할게요. 예. 자,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뭘 고소해야 돼? 천안함 북한 소행 아닌가요? 천안함의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오늘의 결론.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직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근거가 뭐냐면 북한이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남과 북이 같이 있는데 남과 북이 같이 있고 우리는 지금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명백히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북한이 그랬다라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꼬아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경제협력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그 천안함 문제 근거되지 못하면서 북한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는 주장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뒤틀어지면서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정말 이대로 북한이 그 남한하고 영원히 담을 쌓고 중국으로 흡수라도 된다면 우리는 이 러시아와 통하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현재 저기 압록강에서 두만강 일부까지는 중국하고 통하고 있지만 이 압록강 두만강이 이렇게 꺾여지는 이 부분은 러시아하고 국경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북한하고 통일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뭐 이 중국하고 북한이 경제협력하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중국이 그 뭐라 그래요? 선양한다 그러든가? 많은 항구를 북한의 땅을 중국이 빌려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북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 나가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접수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북한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만약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살아있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 땅에 가서 막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북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가능해.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금강산 관광도 안 하고 있고 개성공단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점점 북한에 여기저기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에 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서 이인자가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가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랑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북한에 진다. 그러면서도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무리들이 한국 전쟁은 남침이다. 북침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참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 북침 남침 똥침 알죠? 똥침이 공격당하는 게 누구야? 똥꼬잖아.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침이야. 남쪽이 공격당한 거라고. 이게 군부대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래. 한국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럼 애들이 전부 다 북침이요 그런대잖아.
그러면 이제 그 군대에서 야 새끼야 너 똥침 공격 당하는 쪽이 누구야? 똥꼬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침이라고 남쪽이 공격 당한 거라고 애들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한대. 뭔 말인지 이해했지? 이 침자가 침략을 당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국전쟁은 남침이에요. 남쪽이 침략을 당한 거야. 그리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북한의 주장이야. 그런데 그 일베에서 계속 북침이라고 주장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정원이들과 함께 일한 애들이 종북 세력인 게 틀림없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전화통화 방해한 사람들 고소 조치할 거예요. 그 아까 전화통화 한 게 우리 방 시청자가 아니라면 그 바보 새끼 짐승만도 못한 새끼 이렇게 욕해도 못 알아듣겠지? 그지? 근데 그 우리 방 시청자가 아니라면 내가 욕해도 모른다는 얘기고 내가 욕한 걸 안다면 우리 방 시청자고 내 업무를 방해한 거야. 고소장 한번 받아봐. 자, 오늘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천안함 특집으로 보내드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보내드릴게요. 처음으로 시작한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 아직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 전화를 받습니다를 내일은 그걸로 해볼까? 그 요일마다 바꿔볼까? 뭐 어떤 날은 제보를 받고 어떤 날은 행사 소개를 받고 어떤 날은 하소연을 받고 이렇게 바꿔볼까요?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난 전화하시면 안 돼요.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은 무조건 폭침된 거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폭침을 부정하면 그 종북 빨갱이가 되는 거잖아. 그 천안함 가족들을 욕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생방 처음 본 사람인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초등학생이 봐도 되나요? 원래 초등학생 혼자 보면 안 돼요. 우리 방송은 초등학생 혼자 보면 안 되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성인분들이랑 성인들이랑 같이 보셔야 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독자 시청은 가능하나 참여는 하시면 안 돼요. 독자 참여는 하시면 안 돼요. 채팅창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보내거나 이러면 안 돼. 시청은 가능하지만 참여는 성인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질문도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망치 부인하고 평상시에도 소통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망치 부인의 전화번호 010-2294-2016을 전화기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010-2294-2016을 전화번호에 저장하시고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텔레그램 측에다가 입력하세요. 그럼 이제 코드 번호가 여러분의 전화기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 코드를 입력하시면 텔레그램에 딱 망치 부인 뜹니다. 그때부터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시면 돼요. 비밀 대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다 삭제하니까 비밀 대화는 신청하지 마시고 일반 대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영매님 감사합니다. 그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 정말 그게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해군이 국제적으로 그 밥통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패전을 한 건데 굉장히 당당하게 북한이 그랬다고 외치고 이 패전한 함장에게 막 훈장을 주고 그 당시 지휘 라인은 전부 다 승진시키고 대단한 대한민국이야. 암만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공격당해서 부하를 잃은 함장을 훈장을 주고 그 당시 지휘 계통은 전부 다 승진을 시키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좌우지간 이 천안함의 진실 계속 밝혀갑시다. 천안함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함 유가족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 그러나 저 진실을 물으면 빨갱이 되는 분위기라서 못 물어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안함 유가족들을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의 원인, 이게 지금까지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천안함에 이어서 세월호까지 미스테리로 남기지 않으려면 세월호에 대한 모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건 바로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세월호 제가 어저께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 그저께인가 어저께, 세월호 특별위원장은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이 맞답니다. 우리 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추천한 그 세월호 특별위원장이 굉장히 분노해서 청와대더러 방해 공작을 중단하라고 했던 거 바로잡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보시고 의문이 드셨거나 아니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저의 잘못을 좀 바로잡는 글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꼭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서 꼭 찾아보신 뒤에 진실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치 부인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거나 혹은 망치 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글을 올리고 있는 게시물들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510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녹화하고 녹음해서 인터넷에 뿌려주시는 풍행공님, 여비고님,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방송 결론은 뭐예요? 너의 조국은 어디냐? 천안함 5주기를 맞은 오늘 너의 조국은 어디냐? 천안함의 진실을 물으면 너의 조국이 어디냐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진실의 가치를 아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는 망치부인 망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누군가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날,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이였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